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찬욱 교수님, 그다음에 윤영관 대사장님 발표 아주 인상 깊게 읽었고 적극 공감하고, 전 주로 이제 외교 분야 위주로 보완적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윤영관 선생님 그 의견에 90% 이상 다 공감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라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완적인 의견만 드릴 뿐인데요. 첫 번째는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와해되고 있다는 지적,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은연중에 우리한테 많이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언젠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미련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는 혹시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많은 수혜를 입었고 또 자유무역 체제에 성장했으니까 그런 희망 고문이 일정하게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그대로 다시 오기 어렵다는 걸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는 이제 미국 스스로도 이제 어느 특정 국가가 리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다극화 방향은 뚜렷하고, 또 하나는 자유무역 질서는 분명히 퇴조하고 있고, 보호주의는 강화될 것이고, 군비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군사화가 진척될 것이다라는 그런 걸 전제로 아주 냉정하게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복이 되는 내용은 좀 빼고요. 예, 전략적 자율성에 관한 얘기는 발표문에 있지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남북관계, 저도 남북관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 정도로 예상되는 이제 9차 당대에도 사실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고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제 트럼프 변수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말 경주에 와서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발언을 했죠. 비핵화 말은 한마디도 물론 없었고,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남북이 전쟁 상태인 것을 알고 있고, 이거를 바로잡기에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비핵화 얘기는 없이 그냥 평화 이슈만 이제 딱 부각을 시켰는데요. 내년 4월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온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다시 나는 돌아오겠다. 이번엔 김정은 만나지 못했지만 또 그때 어떻게 될지 보자, 뭐 이런 식인데, 미국 간의 대화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 평화 체제 위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중국을 다녀왔고 어제 러시아에서 돌아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계속 쌍계 병행, 쌍중단, 평화 체제로 계속 강조하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북한은 핵국가고, 이 비핵화는 클로즈드 이슈고, 그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다만 우리도 비약사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된다라는 쪽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참 약간 어이없게 듣긴 했습니다만, 어쩐 의미에서는 북러 동맹조약이 지금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고 있다. 북러 동맹조약이 작년 6월에 체결됐는데, 그때 남쪽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드론을 10월에 보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반응이 의외로 신중하지 않지 않냐. 남북 충돌은 지금은 세계대전화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가 기여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재밌게 들었는데, 어쨌든 비약산이나 평화 구축 문제를 가지고 좀 개입할 여지가
러우 전쟁이 만약 종결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종전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그 다음에는 한반도 평화 문제로 이제 위제 이동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평화 협상도 보면, 러우 전쟁 평화 협상도 보면 이게 엉뚱하게 쿠시너, 아무 직책도 없는 제러 쿠시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자 협상을 맡았던 중동 특사 위트코프 오고, 또 푸틴 측근이라고 하는 드미트리에프, 이 세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막 조율을 한 상황이잖아요. 어쩌면은 만약 내년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가지고 미, 북, 혹은 중국 간의 무역이 있는데 똑같은 이 인물들이 또 나서서 뭔 그림을 설계하지 않을까. 트럼프라면 그런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그 4월을 전후해서 뭐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연에 머물지 않고 주연이 되기 위해서는 무대에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사실은 이번에 큰 성과지만 갑자기는 아니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공약화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워낙 민간 국가 지정이나 이 핵무장론 이런 게 비등하니까 이게 공약화하기 상당히 부담되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뭐 굉장히 철저하게 좀 준비를 했었고,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 전에 숙지가 되어 있던 이슈이다 보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잘 협상을 하셔갖고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남은 과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뭐 육하 원칙에 따른다면은 누가 무엇을 왜 하는지는 정해졌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는 약간 이게 열린 상태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제 빨리 하는 게 중요하죠. 이 전력화가 굉장히 시급한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지혜가 발휘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하나오션이나 HD중공 같은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내척을 건조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추가 수요가 있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도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발표문에는 안 적었는데 뜻 맞는 국가끼리 그 협력이 중요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이정관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뜻이 맞을 뿐만 아니라 이 입장도 비슷한 like minded 뿐만 아니라 like positioned 된 국가들을 찾아야, 뜻과 처지가 같아야 더 협력이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저희가 잘 발굴해서 앞으로 시대가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협력을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중개국가 믹타가 있고요. 멕시코, 인도, 터키, 호주가 있죠. 개방 경제랑 자유무역에서 훨씬 더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대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를 챙겨야 되는 인도, 호주, 동남아 일부 국가들. 또 지정학적 단층선에 있는 폴란드나 터키 같은 국가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협력해 둘 국가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타겟팅해서 가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의미 있는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반도 100년 대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제시해 주신 기조 발제자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발제 내용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그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시민사회 단체장으로서 그 위기를 풀어낼 또 하나의 관문, 즉 국민 화합이라는 관점을 조금 더 더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단체장 시민이자 대한민국의 여성 시민 단체장으로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단 하나의 출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국민의 화합, 다시 말해 국합 만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가족이 화목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거대한 담론과 복잡한 전략, 정교한 외교 이론이 있어도 국민이 화합하지 못하면 국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국합 안사성, 오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갈등을 확대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율, 관리하는 정치, 분열을 키우는 담론이 아니라 공통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론의, 오늘 같은 이런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주체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첫째, 정치권. 정치권은 상대를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절반을 대표하는 헌정 파트너로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분열의 시대를 운영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정부인데요. 정부는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섬세하게 반영하는 정책 소통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홍현희 우리 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하고 소통이 많이 좀 있으신 걸로 또 지지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정책 소통 시스템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끔 좀 의견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민사회인데요. 시민사회는 진영의 확성기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신뢰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좀비 국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공동체를 운영하며 경험한 것은 하나입니다. 갈등이 클수록 중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대화, 배려, 소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국정 역시 예외일 수 없는데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100년대계의 출발점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가라는 또 다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 100년대계의 성패는 외부 요인보다 먼저 우리 내부의 성숙도와 공동체적인 신뢰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의 다름을 감당할 힘이, 성숙함이 있는가? 우리는 함께 미래를 설계할 의지와 자세를 갖추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100년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아까 윤영관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복잡한 담론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기본은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국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발전도 모래성 위에 쌓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화 만사성 그리고 국화 만사성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자리 조금 더 확대된 자리를 국민들과 함께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리더들 분들께서 애써주시고 저 또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